바다는 늘 사람을 부르죠. 저도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퇴직 후엔 꼭 바닷가에서 살겠다고 30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매일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뜨고 노을빛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생. 그게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건 평화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더군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저는 박윤호입니다. 61살 그리고 퇴직한 남자.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회색 건물 안에서 하루의 절반은 일해 나머지 절반은 피곤에 묻혀 살았죠. 그 세월이 끝나던 날 제 손에는 퇴직금이 그리고 마음엔 단 하나의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내 정순이는 제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바닷가? 정말? 응. 이제 우리 시간이야. 그렇게 우리는 남해로 내려갔습니다. 관광객조차 잘 오지 않는 조용한 해변 마을. 바다와 산이 서로를 감싸는 작은 동네였죠. 퇴직금으로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하얀 벽과 큰 창 그리고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이사 첫날 아침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 안개가 마을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고 짭조름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구나. 아내는 텃밭을 일구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노을 파도, 조용히 떠있는 작은 배들. 모든 게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와인을 따고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드디어 해냈다. 그때만 해도 이곳이 우리 인생의 끝이자 시작이라 믿었죠. 하지만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평화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걸. 첫 번째 균열은 장마에서 시작됐습니다. 습기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고 하얗던 벽지는 서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천장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퍼졌죠. 여보, 이거 왜 이래? 아내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습기를 사고 통풍기를 달고 방마다 제습제를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곳곳에 붉은 녹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염분을 실어와 대문과 창틀, 자동차 밑까지 스며들었죠. 나는 그것을 소금새라고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매일같이 날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외벽의 흰 페인트는 금세 누렇게 바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새 집은 낡은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겨울은 더 가혹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시가스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LPG와 등유로 겨울을 났습니다. 첫 고지서를 받던 날 저는 종이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5만 원. 도시에서의 3배였습니다. 단열이 약한 벽 틈으로 바닷바람이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한 번도 내 집을 따뜻하게 놔두지 않았죠. 이듬해 외벽 도장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1,000만 원이란 견적이 나왔고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난방비, 도장비, 녹제거, 방충망, 제습제. 연 600만 원. 도시에서의 관리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산 건 바닷가의 집이 아니라 바닷바람과 싸워야 하는 일상이었음을. 그보다 더 큰 벽은 사람 사이에서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들어왔으니 발전기금 좀 내셔야죠. 처음엔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5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아니면 100만. 그 순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인사는 사라졌고 미소 대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갯벌에서 조개를 캔 날 이웃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조개는 다 파가고 발전기금은 안 낸다네. 그 말이 아내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 밤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름이 오자 조용하던 마을은 또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해변은 푹 젖었고 밤마다 폭죽이 터졌습니다. 낭만이라 믿었던 바다는 이제 소음의 바다가 되었죠. 세 번째 해의 어느 새벽 아내가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숨이 안 쉬어져.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파래졌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해 마을입니다. 제 아내가 숨을.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50km 떨어져 있습니다. 도착까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단지 20분. 하지만 그 2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나는 그 손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밤을 찢으며 달렸습니다. 창밖엔 어둠 속에 해안도로가 이어졌고 낮에는 낭만이던 그 길이 그날만큼은 끝없는 두려움의 터널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살아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위험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가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소음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자.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도시로 돌아온 우리는 다시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의 발소리가 들리고 창밖엔 건물 불빛뿐입니다. 하지만 문 밖엔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고 밤에도 켜진 편의점 불빛이 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었던 건 도시의 소음이었지만 그 소음은 수많은 사람의 삶이 만든 안전이라는 이름의 울타리였다는 걸요. 성공적인 은퇴란 토피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는 당신에게 평화를 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인생의 평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었죠. 바다처럼 넓게 살되 현실의 땅 위에 발을 디뎌야 한다는 걸 저는 늦게 배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파도 하나를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